코로나를 통해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이제 이 방송 기획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여기 와서 이 자리에서 너무나 멋진 강연을 했어요. 그 강연들을 보시면 다 지적으로 너무나 배경이 단단했었고 너무나 좋은 강연들이었지만, 제 강연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 눈에 보이는 관찰이다 보니까 살짝 좀 약간 지적으로는 좀 약간 차이가 있다는 면이 있어서 민망하다는 마음이 있기는 하는데,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뭐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말씀드리려면 코로나 전에 어떤인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기자였어요. 2016년까지는 너무나 정식한 기자였어요. 외신 기자였는데 이제 터키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저는 갑자기 백수가 됐어요. 백수 되고 다음에는 반정부 언론인 되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좀 약간 생명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한국인으로 기화도 했지만 이제 그때 일을 할 수가 없었죠. 왜냐면 그동안 터키말로 기사를 썼는데 갑자기 한국말로 기사를 쓰는 길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한국어로 기사를 쓰는 외국계 기자도 없었고요.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양쪽 언어 나니까 무역을 해라고 했는데 저는 아니야, 저는 좀 딴 걸 해야겠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저의 입장에서는 신의 한 수를 떴다고 봅니다. 저는 그때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라는 수를 던졌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16년 여름이었는데 누구도 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큰 시장이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미국에 있는 거를 주로 좀 약간 잘 카피페이스트 하는 스타일이니까 이때까지 카피페이스트 안 됐다면 앞으로 할 거라는 의미고 제가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2016년 여름에 처음으로 스탠드업 코미디를 했는데 신기하게도 딱 그 시절에 유병재 씨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름하고 유병재 씨의 이름이 매칭이 됐고, 유병재 씨가 했던 그 공연이 넷플릭스에 타고 엄청난 돈을 버시니까 막내 개그맨들을 자극을 시켜서 막내 개그맨들을 다 하나씩 이제 개콘에서 나오고, 물론 그 사이에도 우차사다 없어졌기 때문에 막내 개그맨들이 스탠드업 코미디에 도전했는데 예전에 좀 약간 했던 사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니, 인터넷에 치면 제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합류가 돼서 시작을 했는데 2018년 3월부터는 이제는 매주 적어도 한 번 공연하는 코미디언으로 변신됐어요. 원래 저는 그 이후로도 이제 한국에 있는 국내 언론사들, 뭐 중앙일보라든가 동아일보라든가 이제 기사를 저는 쓰고 칼럼도 쓰고 다음에는 어떤 월간지에서 편집장으로 일도 하긴 했었지만 본업은 아직 기자 일이었는데, 근데 그 본업을 흔들릴 정도로 코미디를 하는 사람이었고 그 코미디를 통해서 지상파에 진출했어요. 개콘의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저예요. 오케이, 이제 됐다. 전화위복이다. 나는 이제 이 코미디를 통해서 어떻게 되면 뭐 연예인이 되는 거 아닌가, 너무나 삶이 너무 뿌듯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터졌어요. 코로나 터지면 제일 먼저 작살내는 분야가 그 극단들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모으는 장소들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공연들 다 취소됐어요. 공연을 취소되다 보니까 공연이랑 관련된 제가 받았던 섭외됐던 라디오도 다 취소됐고, 저는 갑자기 뭐 매달 많아봤자 100만 원, 150만 원 버는 방송이 돼버렸어요. 그전에는 그 방송인을 통해서 가족을 운영할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나 힘들었어요. 뭐야, 또 4년 전으로 돌아왔다. 마치 터키에서 뭐지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마치 터키에서 그 정권이 독재조락하면서 있었던 일이 이랑 비슷한 거다 하다가 이제 그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코미디 하면서 이제 친해졌던 한국인 사업가 형님들, 누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저를 만날 때마다 너 너무 특이하다. 너 원래 과학을 공부하려고 한국에 왔다가 정치를 공부하고 기자를 하다가 지금 코미디언을 하는데 너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을 거다. 그거 우리한테 좀 줘. 우리가 좀 지원해 줄게. 좀 뭔가 하자.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터졌는데 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맡고 있는
잔재주 스튜디오의 생각을 공유했어요. 이제 누님, 형님, 한국에서는 지금 다문화들 너무 많아요. 그러나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문화 분들에 대한 반감을 갖고 있는 계층들도 있어요. 근데 이 다문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어떻게 보면 외화벌이죠. 한국이 해외에서 돈을 벌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오히려 좀 약간 사람들을 더 이렇게 안아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다문화 애들 위주로 기획사를 만들고 기존에 있는 아이돌 그룹들처럼 우리는 팝 뮤직 하지 말고 우리 민요를 합시다. 외국의 민요를 우리가 리메이크하자. 한국식으로 국악기로 해금이나 가야금 그리고 가사도 한국말로 다시 작사를 합시다. 그분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 이거 하자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영상 콘텐츠 분야가 좀 더 조명이 받게 됐어요. 왜냐면 이제 회의들이 대면 회의를 이제 좀 약간 벗어나고 비대면으로 넘어갔고 이제 좀 약간 콘텐츠는 좀 약간 영상 콘텐츠 위주로 되고 좀 약간 극단 아니면 좀 약간 무대는 조금 더 이제 하락이 하는 추세였는데 너무나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분들한테.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문화 애들이 한국을 위해서 좀 뭔가 해주면 다문화가 더 좀 약간 변하게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했는데 우리 예상이 어느 정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래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랍 노래를 만들어요. 아랍 노래를 한국식으로 변격을 시켜요. 아랍 악기 아니고 가야금, 태금을 쓰고 그리고 아랍 가사 아니고 한국 가사를 씌워주고 하는데 바로 아랍 언론에 떠요. 그 노래가. 유튜브에 있는 우리의 그 뮤직비디오가 다음에 SNS에 공유되고 다음에는 거기 있는 대사관이 우리한테 연락해서 전화하고 아니면 한국에 있는 그 나라 대사관이 우리한테 연락을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문화행사하면 니네들이랑 같이 하자. 그래서 이 계기로 이 코로나 계기로 저는 어떻게 보면 잘 되다가 망했던 거미둥이었지만 지금은 잘 되고 있는 기획사의 이제 정갈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물론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재앙이긴 하지만 저한테 막판에 이제 큰 기회가 됐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인 얘기였고요. 조금 더 한 걸음 앞서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는 엄마 아빠가 한국에 왔어요. 이제 손주를 보고 싶죠. 왔는데 코로나 터졌어요. 이제 아버지는 정통적인 중동 사람이에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갑자기 이렇게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하니까 뭐야 이거 코로나는 운명이에요. 물론 감기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방역을 하는 거 아니냐? 처음에 너무나 비판적이었어요. 아버지 그렇진 않아요. 이건 감염이 너무 심하대요. 우리 미리미리 예방을 해야지 사회 질서가 무너지진 않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말이 통하진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유럽에 가서 유럽에서 커지고 터키에서는 거의 매일매일 몇백 명이 죽기가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라면 한국 사람들 잘 모르긴 하지만 예를 들면 터키에서는 도시들끼리 이동이 그 도청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도시 사이에 이동할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처음에는 좀 약간 한국에 대한 이거 너무 지나치게 규칙적인 나라가 아니냐 하다가 막판에 와서 그래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야지 사람이 행복하다 하고 한국에 대한 그 사랑, 존경이 거의 10배, 100배가 돼버렸어요. 이건 이제 저 이제 가족이에요. 좀 한 발짝 더 갈게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몇 달 전에는 지베이라는 협회가 탄생했어요. 이 협회가 어떤 협회이냐면 한국에 와서 영주권을 따거나 아니면 기화를 했던 외국인들 중에서 성공을 했던 외국인들, 예를 들면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레스토랑 잘 터져서 몇 개 더 차리고 잘 살고 있는 외국인, 아니면 한국의 어떤 아이템을 자기 본국에다가 수출을 시키는데 그걸로 돈을 잘 버는 외국인,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던 외국인들 하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들, 그리고 어느 정도 외국에다가 직접 수출을 하는 중간에 바이어 없이 본인 힘으로 수출하는 한국 중소기업들, 이렇게 어느 정도의 엘리트 집단이었어요. 이분들은 뭘 하냐면 생기자마자 바로 거의 매주 아니면 매달 크고 작거나 이렇게 박람회들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제일 빠르게, 이제 대기업이 원하면 언제든지 해외 진출이 가능한데 중소기업은 그렇진 않거든요. 바로 한국에서 한국의 사업 마인드를 알고 있는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이란 아니면 기여한 외국계 한국인이란 만나서 빨리 진출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약간 협회였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행사들을 그렇게 원활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슬펐어요. 코로나가 너무 타이밍이 안 좋다. 근데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켰어요. 무슨 역효과를 일으키냐면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에는 한국의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코로나랑 이제 싸울 때는 필요한 아이템들, 제일 기본적인 거는 마스크라든가 이것들이 이제 어디서 수입을 할까라고 했을 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동안 외국인을 직접 상대로 해서 일하지 않았던 수많은 지방에 있는 이제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이번 계기로 국내에 있는 수많은 외국계 한국인 아니면 외국인 그런 분들이랑 직접 이렇게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해서 상대를 해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랑 일하기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라든가 아니면 좀 약간 낯가림이 없어졌어요.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물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큰 피해를 봤어요. 그건 누구나 부정하진 않지만 그냥 동시에 이쪽에서는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했는데 크게 뜨지 못했던 분들이 이번 계기로 좀 어느 정도 떠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아쉬운 마음은 없어지고 한국을 더 많이 사랑하게 돼서 이렇게 양쪽으로도 많은 좀 약간 좋은 분위기가 생겼어요. 이건 여기까지 이제 저는 제 눈에 보였던 것들이었는데 이것도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시민단체들이 외국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활동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못 나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못 나가는데 그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소비하겠어요. 그동안 열심히 몽골에 가서 중국에 가서 아프리카 가서 동남아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활동을 했던 종교 단체들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적인 세속적인 단체들이라든가 그 에너지가 매년 이렇게 몸에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쏟아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밖에 못 나가니까. 그분들도 이 계기를 다문화에다가 올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양쪽으로도 봤을 때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건강해지고 더 튼튼해졌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자면 이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다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림이 너무나 슬프고 아픕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현상 속에서 이 저한테 보이는 그나마 긍정적인 몇 가지 사연이 있었는데 저는 이 스피치를 통해서 그 긍정적인 몇 개 얼마 안 된 사연들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